한때는 누구보다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내 이름 썩 자보다 누구의 아빠, 무슨 부장으로 불리는 것이 더 익숙했고 가족의 웃음소리가 곧 내 삶의 성적표라 믿으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잠시 후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도 결국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어디냐고 절규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의 실수가 과연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실까요? 올해 62의 박상현 씨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은퇴자였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30년 넘게 성실히 근무했고 퇴직연금 DB형으로 목돈도 두둑하게 챙겼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몇 년은 아내와 그동안 못 가봤던 해외여행도 다니고 늦둥이 대학생 아들과 낚시라도 다니며 못다 한정을 나눌 계획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퇴직 후 삶은 장밋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막상 하루 종일 집에 머무르기 시작하자 박상현 씨의 눈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이 바뀐 아들의 닫힌 방문, 소파에 아무렇게나 벗어둔 옷까지,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까지. 30년 넘게 조직을 관리하던 습관이 나온 걸까요? 그는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텐데라는 생각에 하나씩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일어나서 아침 햇볕이라도 좀 쬐는 게 어떠니? 여보, 이 찌개는 간이 조금 짠 것 같은데. 마치 최근 한 은퇴자의 경험담에서처럼 훈육이라 믿었던 그의 말은 어느새 가족의 귀에 날카롭게 박히는 잔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문을 더 세게 닫았고 아내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굳어갔습니다. 상황을 바꿔보려 아내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나선 것이 두 번째 상처가 되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청소기를 돌리면 아내는 뒤에서 물걸레질을 다시 했고 분리수거를 하면 그건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수십 년간 지켜온 집안 살림은 자신만의 성역이었고 남편의 어설픈 참여는 성가신 간섭일 뿐이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서 지적했듯 남편은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아내에겐 간섭하고 평가한다고 느껴지는 전형적인 엇갈리는 기대가 부부 사이의 골을 파고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상현 씨를 비참하게 만든 것은 가장이라는 직함의 소멸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 봉투를 가져다 주던 경제적 가장의 역할이 끝나자 가족 내에서 그의 발언권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한 보고서는 퇴직으로 인한 경제력 상실이 가장의 정체성 상실로 직결된다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는 잃었어도 이 집에서만큼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지만 가족들은 그를 더 이상 집안의 중심축으로 여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집안에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것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십 년 만에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남성에게 바깥 세상은 두렵고 낯선 공간이며 있을 곳과 친구, 직함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린 충격에 압도당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박상현 씨는 힘들다, 외롭다는 말 대신 침묵을 택했고 그 침묵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분노로 터져 나왔습니다. 사소한 리모컨 다툼 끝에 그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평생 어떻게 고생해서 이 집을 일궜는데 이제 와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해. 이 집에서 내 자리는 도대체 어디야? 그의 절규는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심리학자 라이카르트가 분류한 분노형, 은퇴 유형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상실감을 가족 탓으로 돌리며 퇴직 후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상현 씨의 쓰디쓴 경험을 통해 무너져 내리는 가장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진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헌신적이었던 가장이 왜 한순간에 가족에게 외면받는 투명 인간이 되었을까요?
가장 큰 착각은 경제적 가장의 역할이 정서적 가장의 역할과 같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평생 돈을 벌어다 준 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퇴직 후 가족 관계의 핵심은 돈이 아닌 정서적 유대와 공감으로 이동합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대하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소통 방식은 더 이상 가정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경제적 기둥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집안의 정서적 등대 역할마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은 그 날카로운 분노의 이면에 숨겨진 감정입니다. 가족을 향한 짜증과 분노. 그것은 사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걸까? 라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깊은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살아온 세대일수록 자신의 불안과 슬픔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신 공격적인 태도로 방어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엉킨 실타래를 풀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다시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관계 회복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나의 상실감을 먼저 인정하고 가족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갑옷을 벗는 것입니다. 나 사실 퇴직하고 나니 좀 힘들고 외롭네. 강한 척하기보다 자신의 약한 모습을 먼저 보여줄 때 가족들은 비로소 방어벽을 허물고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관리자에서 신입사원으로 아내의 가사 세계에 정중히 입문하는 것입니다. 집안일은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경력의 가사 전문가인 아내에게 내가 뭘 하면 될까? 라고 정중히 묻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평가가 아닌 협력의 태도를 보일 때 아내는 남편을 성가신 존재가 아닌 든든한 파트너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에게 지시가 아닌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 좀 치워라라는 말 대신 요즘 무슨 고민 있니? 아빠가 들어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자녀 인생의 조언자가 되고 싶다면 그들의 삶을 먼저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방적인 훈계는 단단하게 닫힌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잠글 뿐입니다. 네 번째, 나만의 제3의 공간과 새로운 직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에게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집과 분리된 나만의 공간, 예를 들어 도서관이나 동네 복지관, 운동센터를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자원봉사자 누구누구, 산악회 총무 누구누구 같은 새로운 사회적 직함을 만드십시오. 이는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개인이 될 때 오히려 가족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다섯 번째, 가족 회의를 통해 새로운 역할과 규칙을 함께 정하는 것입니다. 퇴직은 개인의 변화가 아닌 가족 시스템 전체의 변화입니다. 정기적인 가족 회의를 제안하여 아빠의 새로운 역할, 가사 분담, 공동의 여가 계획 등 우리 집의 새로운 규칙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민주적인 과정 속에서 아버지는 군림하는 가장이 아닌 소통하는 리더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퇴직은 가장이라는 역할의 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관계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지갑의 두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존중에서 나옵니다. 지난날의 권위를 과감히 내려놓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용기를 낼 때 가족들은 당신을 투명 인간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바라봐 줄 것입니다. 당신의 제2의 인생은 바로 그 따뜻한 시선 속에서 오늘부터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